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은 시험 문제를 받아든 것 같은 하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세부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PO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다가 네. 올 초부터는 좀 냉각기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증시 입성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이 IPO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IPO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비상장 시장에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적정 가치 대비해서 수급 이슈로 인해서 좀 과대하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지속이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 자금이 외부에 있는 자금이 유입이 좀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한 요소까지 함께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게 연초에 한번 봤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게 돼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조정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산정 방식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수급에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조정 나오는 걸 봤었어요. 그렇다 보니 소위 말해 시장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장에 대해서 부담이 계속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올뱅크 같은 경우는 실제 상장 철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상장 시장 쪽, 상장 이전에 형성돼 있는 가치들이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서 시가총액 한 5위 정도 이내에 들 수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 이건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IPO 시장 작년에는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잠잠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업 공개 시장의 대여들이 좀 사라지면서 우리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덜하게 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결국에는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또다시 2차 전지 주들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새로운 핵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종목으로는 세비캠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비캠.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따상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네네. 따상 종목들이 좀 사라지다가 네. 세비캠이 바로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최근 증시에 입성했던 이 상장 기업들의 성과가 어땠었는지 또 업황 환경이 어떤 요인으로 지금 좀 작용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상장한 기업
중에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세비캠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성일아이텍이 먼저 상장을 했었어요. 성일아이텍의 상장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기업이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하는 기업은 상장 기업이 있었는데 이 밸류체인 상에서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의 상장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시장에서 부여받는 가치 같은 경우가 나머지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장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일아이텍이 상장을 하고 나서 비록 단가로는 하락을 했지만은 그 기준점의 시가총액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세비캠도 그렇다 보니 주가는 상장에 대한 밸류를 비교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 보니 상승을 했었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왜 그러면 강하냐라고 한번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2040년 기준으로 약 70조 원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특정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제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시간을 한 3년에서 5년을 두고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전방 시장의 규모가 큰 그러한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 평가 같은 경우가 적정 가치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정말 원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기본이 네. 정말 이 전반적인 업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종목이 그 안에서 가져가는 성과는 어떤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네. 신규 상장주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면 폐배터리 시장이나 결과적으로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지금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다른 종목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HYTC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입성한 이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유독 지금 이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장비주 같은 경우,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주 같은 경우가 상장된 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와 비교해서 가치적인 측면, 즉 이익의 성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셀 업체, 즉 소재를 예로 들면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셀 업체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강했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수주 같은 경우도 나왔었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 비교군, 즉 장비업체 같은 경우 상장돼 있는 비교군과 이 기업의 비교를 했을 때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보니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을 할 때도 무작정 다 강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 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가치 매력도가 있는지 그 여부, 두 번째로는 이 가치 매력도 안에서 상장하는 기준에서 싸게 상장을 하는지 비싸게 상장을 하는지 그 부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공모가 논란, 좀 평가를 후하게 받았는지 적절하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유심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2차 전지주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도 받고 있고 많이 상장도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을 하는 그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나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유독 이렇게 바이오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작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상장 시장에서도 임상 3상을 통과한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장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하락을 해 있거든요. 자, 그 비교군과 함께
비상장 쪽 상장을 앞둔 또는 그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치를 보면 비상장 쪽에 기업 평가가 더 높게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둘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심사 과정에서 보면은 기존의 그 잣대 같은 경우가 뭐 기술성 평가의 벽이 허들이 한 2, 3 정도였다면 이거를 5, 6 정도로 높였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고 나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한 요인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 뭐 제약바이오 군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기가 조금 장벽이 높아졌고요. 여기에서 상장 기업과 함께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비상장 쪽의 접근보다는 상장한 그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 뭐 학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임상 물질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기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과 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좀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늘 항상 이 이야기가 바이오주 관련해서 나오게 되죠. 바이오주가 또 워낙에 큰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된 일단 규모가 좀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첫 코스피 기업 공개를 진행하게 되는 이 소카는 고평가 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종목이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은 건지 좀 너무 과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일부 매체에서는 청약 참패다 뭐 이런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공유 1위 업체가 바로 소카인데 네. 소카의 기업 공개 성적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그 상장을 할 때 기업의 단순한 가치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가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여부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와 관련된 부분에 그 자료를 보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시에 비교 기업군 같은 경우가 글로벌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소카 같은 경우도 평가를 가치보다는 높게 받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공모 청약의 경쟁률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가 14대 1 정도였거든요. 여기에서 통상 기본적으로 한 500대 1 정도는 넘어가는데 좀 부진한 측면을 봤을 때 상장 후에도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도 좀 큰 변동성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이 소카의 흥행 부진으로 또 다른 종목의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바로 마켓컬리인데 마켓컬리의 증시 입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성장주의 증시 입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기업 가치 역시 또 크게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장 과정에서 그러면 좀 진통은 당연히 수반되는 걸까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송 시장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크게 호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국면이 지나갔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산업 측면에서는 피크를 치고 빠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매출은 발생하지만 뚜렷하게 이익에 대한 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장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도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 상장을 할 때 가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가치가 산정되는 단계에서 진정하게 상장이 되는지 그 과정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시 앞서서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네요.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좀 다른 업종, 다른 종목과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만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시장이 좀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데다가 코로나19와 계속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아지면서 상장 과정에서의 진통도 어느 정도는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또 악화로 인해서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공모주 청약은 하나의 열풍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공모주 청약 시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지고 상장 후의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공모주와 관련돼서 바라볼 부분은 이 이익 대비 기업 가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청약 경쟁률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 정도까지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상장 초기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주가 변동성이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하루에도 뭐 10%, 20%그 정도 폭은 움직이는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점은 그 변동성 같은 경우로 유의를 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흐름을 놓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 상장한 직후에 큰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점 우리가 이미 익히 과거의 사례들에서 많이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차분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반기 예정돼 있는 IPO 이 종목 중에서는 과연 주목해 볼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하반기 IPO 시장도 크게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주요 공모주군은 뭐 대형군으로 봤을 때는 SSG닷컴, 뭐 테림페이퍼, 교보생명보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으로 봤을 때 SSG닷컴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단계에서 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지금은 좀 경쟁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테림페이퍼라든지 교보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 나오는 가치로는 뚜렷하게 메리트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비상장 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돼 있고 그 기준에서 상장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상장 기업의 매력도가 더 높은 구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뭐 하반기 갈수록 IPO에 대한 내용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IPO 시장의 불씨,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수립하면 좋을지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 그리고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은 보이는데 시장은 딱히 큰 상승 탄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을 얘기하려면 이제 물가 지수 발표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CPI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저도 이날 이 지수 발표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월치보단 낮게 나오지만 혹시
시장이 예상한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오면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하방 압력을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조정세로 좀 전환이 될 이런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승 탄력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이 경제 지표는 나왔으나 아직은 이 CPI 하나 가지고는 확실하게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어서 연준 FOMC 의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 시장의 상승에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강세 출발을 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엔 수급의 문제인데요. 이 시장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호황이다, 뭐 약간 좀 반등세가 있다라고 해서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있다거나 기관이 뚜렷한 매수세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조금 강세를 유지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오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이 상승장의 느낌은 아직 아니죠. 그동안 워낙 이제 급락에 가까운 전 세계가 이제 증시가 좀 힘들었던 구간인 만큼 이 반등이 어떤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11월에 바이든 중간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 연말까지는 이제 이 상승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수급이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코스닥은 지금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을 유지 중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엔 기관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지수의 흐름은 좋으나 시장이 그렇게 강한 뭔가 좀 매수세가 몰리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옴시티가 아주 핫하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건설과 원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 기대감이 계속 지속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 중간에 물론 뭐 9월 FOMC라는 이제 큰 또 이벤트가 있는데 이럴 때 살짝 조정이 오더라도 실제로 왕세자가 방한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방한하고 논의가 어떻게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랠리가 좀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충분하게 있지 않나.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건설이랑 이제 원전 쪽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두 번째로 이제 5G 관련주도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업체로부터 이제 5G 통신 장비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몇 달 전에도 한 번씩 있었어요.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로 합니다. 메타버스에도 필요로 하고요. 자율주행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통신망인데 통신이 받쳐줘야 우리의 이 고도의 기술력을 실제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5G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6G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게 이 전체적인 기술력의 어떤 이 평균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통신이 먼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세 자체가 이제 좀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조금 한번 이슈 있을 때마다 강세를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하면서 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을 봐야 되지만 2차 전지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는 이제 481조 중에 78조 정도가 태양광 패널이나 이제 풍력 터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어떤 이
부품 제조랑 이제 뭐 폐배터리 이렇게 하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돌아갑니다. 그 수혜가 미국에서 이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기업의 이제 수출을 올리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한테도 덩달아 수혜가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태양광, 풍력 이 2차 전지들이 돌아가면서 좀 섹터별 순환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조금 이 좋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정말로 꺾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양광, 2차 전지 같은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이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 수혜 기대감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토스의 6천억 원 투자 유치 소식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주들 오늘도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대란의 이 우려감 속에서 태양광주들이 시장의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인해서 건설 관련주 또 원전 관련주들 오늘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5G 장비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5G 관련주들도 역시나 시장의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 식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보, 이월드, 신성 ENG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선정됐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천보, 신성 ENG, GS건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가속화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요. 글로벌 전력 대란 이슈까지 더해진 태양광 관련주도 역시나 같이 지금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키워드로 선정이 됐는데요. 각각의 특징주 천보, 신성 ENG, GS건설이 뽑혔습니다. 우선 천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보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천보는 고입니다. 오늘은 세 종목 다 고인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 이 상승 랠리가 조금 이어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 랠리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종목 다 고를 외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제 LCD 시가격 첨가제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역시나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 또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적이 튼튼하고 기업 펀더멘털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은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환영할 만한 어떤 바겐세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튼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은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2차 전지에 우리가 좀 역사를 조금 보자면 올해 초부터 니켈이나 이런 원자재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시동이 걸리게 되면서 국내 전기차 보급률 1% 달성을 하면서 한 번 더 쳐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이 전기차가 이제 제조가 되고 이 재고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천보의 그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기간이 359억 원 정도, 한 300억이 넘는 정도의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으로 봐서도 지금 21평과 61평이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어페
코앞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종목이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 가깝게 와 있습니다. 121평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241평 부근이 28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저는 연말까지는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21평과 241평도 돌파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조금이라도 받쳐준다면 저는 단기적 전고점인 30만 원 이상도 32만 원 이상도 조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11월 말까지 또는 연말까지도 저는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첨보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첨보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키워드와 또 연결이 될 텐데 지금 태양광, 세계 전력 대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지금 신성 ENG 뽑아주셨는데 그럼 신성 ENG도 역시나 고일까요? 네, 신성 ENG도 고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종가에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고점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 부분을. 그랬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다시금 이제 121선까지 조정이 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3고점을 향해서 다시 갈 것이냐에 지금 딱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좀 보시라. 이 조정이 끝나고 이제 그 진입 구간이 곧 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보고 계시라고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간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정부의 투자든 민간의 투자든 태양광에 투자하는 기업들과 이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태양광의 매력이 굉장히 높냐? 결국에는 풍력하고 이제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규모의 자금 조달도 필요하고요. 대규모 부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 합의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비출 수 있는 어느 곳에든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이 태양광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향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높다는 점이 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글로벌 모든 이 각국의 정부들이 에너지 전환 를 이제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좋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의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이 몰린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풍력에 약 4조 2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4조 중에서도 대부분 이상이 태양광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에너지를 전환을 할 수 있는 빠른 시기로 이제 풍력에 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태양광에 먼저 투자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유럽도 지금 이제 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하고 있죠.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라는 아주 큰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재생에너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차 재생에너지 이제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5년 안에 이 중국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요. 태양광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미국의 거의 2배 이상을 이미 발전 용량을 만들고 있고요. 유럽하고도 당연히 그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이제 예산 중에서 이 태양광 또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먼저 태양광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GS건설인데 오늘 3개 종목 다 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GS건설 고라고 보신 이유 뭘까요? 네, 네옴시티죠. 네옴시티랑 이제 네옴시티에서 이 건설 프로젝트랑 플러스에서 원전까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뜨고 있는데 지금 건설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수급 같은 경우가. 그래서 원전하고 건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시세 분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건설 섹터가 전체적으로 뜨는 데 있어서 시총 작은 종목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을 봐야 되고 이미 지금 시세 분출이 나와 있는 종목보다는 아직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11월 말까지의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까지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갈 수 있는 37,500원까지만 봐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GS건설 역시 고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6% 상승한 2,52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홀로 매수세 보여주는데요. 모처럼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나란히 매수 우입니다. 반면 오전장 한때 물량 담던 외국인 현재 매도 전환했고 개인 팔자세도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 자체가 강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는 소식에 1%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 많이 축소됐습니다. SK하이닉스 내년 1분기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세 보였던 인터넷 대표주,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02% 하락한 83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IT, 디지털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물량 담고 있는데요. 현재 912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면서 최근 주목받았던 제약, 바이오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2%대 하락하면서 58,6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장 마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루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뭐 폭락은 없었고요. 장중에 조금 아침에서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플러스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미국 시장도 뭐 조정을 받을 생각이 아직 없고 뭐 코스닥도 우리나라 코스피도 아직 조정받을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렸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다 플러스로 바꿨고요. 그리고 장중 수급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안 팔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주식을 좀 사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이 맞아지게 되면 지수는 계속 강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광복절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60일선을 깔고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흔들면 싸게 사는 기회일 거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빠진 애들은 조금 빠졌을 거고, 올라간 애들은 알아서 올라갈 거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동안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흔들려도 다시 또 이런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폭락이 나오거나 종목이 무너지거나 그런 시장의 흐름이 수급으로 봐도 아니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떨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많이 너무 올라갔던 애들은 잠깐은 주춤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잠깐 주춤한 다음에 또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또 보여줄 텐데, 여기 보면은 지금 어제까지 움직였었던 좀 조금 팔았죠? 이게 이제 대명엔진 다시 살아 올라왔는데, 어쨌든 신성엔지, 유니스, 한국카본, 그러니까 최근에 좀 움직였던 애들이 살짝 밀린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조정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이유는 장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는 듯 해도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아도 또 올라가고, 그런 이제 그 이상한 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느껴봤죠. 그러니까 진짜 상승장은 아닙니다. 장기는 하락이고 중기가 상승인데, 또 중기 상승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상승장과 같은 강세. 그러니까 하락장은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무너지는데요. 상승장에서는 무너진 듯 했는데 빠지는 것 같았는데 살아 올라가고 언제 또 고점 넘어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펼쳐지겠지만, 그게 모두 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마 세력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종목 장세. 그래서 종목 장세가 다음 주에는 펼쳐질 거다. 어쨌든 수급도 좋고요. 오늘 장세도 굉장히 강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하여튼 눌림목을 주면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전 테마주도 일단 강했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서부터 또 종목들은 또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내일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연회 토요일, 일요일 날 강연회가 대전하고 그다음에 천안에서 있으니까 또 그때 오시면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그나마 좀 쉽게 유리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내일 강연회에 많이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건설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이 사우디발 대규모 발주 기대감,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리고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 논의가 될 걸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좀 건설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은데요. 여전히 강하고 좋습니다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조정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이 좋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거나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5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갈 것 같고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설주 하고 싶으면 다른 순환매 건설주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건설은 수급도 괜찮고, 최근 수급도 보면 오늘 장 끝났는데 지금 35분이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엄청 많이 주워 담았죠. 사모펀드도 한 달 내내 주워 담고, 그러니까 수급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일은 없다. 다만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풍력 이쪽 관련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130만 주를 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빠질 거면은 이게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가총액도 13조짜리가 돼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떠 있는데 이걸 샀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끝난 게 아니어서 원전 테마 풍력주. 근데 풍력주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따라붙기는 어렵고 조정받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조정을 잘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올라가는 이슈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정상회담에서 네옴시티 플러스 원전에 대한 논의가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사이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건데요. 저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얘기는 조정받아도 또 하겠다 뜻이니까 자,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사세요. 자, 다음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파미셀이라고 과거에는 뭐 줄기세포 관련주였지만 최근에서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오늘 그래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는데 얘도 파미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노포커스, 인트론바이오, 파미셀, 바이오니아, 수젠테 이게 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미셀은 매수 가격에서 17.8% 올라왔는데 더 갈 겁니다.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 85.5 에너지 관련주 죽은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주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장세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다만 이 종목 장세가 예고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대응 고민되시는 분들 바로 내일 대전 예람인재 교육센터에서 또 일요일에는 천안 리더스 교육평가원에서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시장 대응 또 수익에 대한 고민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 함께 더 나눠볼 수 있는 소통 방송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는데요. 이 한 주가 그래도 비교적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힘들었던 이번 한 주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